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뭐 할 거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쌤이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값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선 다시 또 단원명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비교해 봅시다. A부터 B까지 fx, dx. 자, 물론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일 때 쌤이 이제 쓰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라지 fx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a부터 b까지 대입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썼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쓸 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써줬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이 정적분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세린 정적분을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 그런데 이제 만약에 쌤이 여기다가 혹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당연히 적분한 이 결과에다가 a부터 x까지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과가 f 뭐가 살아남아? x가 살아남네요. 라지 fx.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x에 관한 식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뭘로 구분을 지으면 되냐면 여기 지금 딱 봐봐. 적분 구간. 적분 구간에 저렇게 변수, 미지수가 들어있다? 아,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것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인테그랄. 이번엔 쌤이 x부터 ax 플러스 a까지 ft dt도 가능합니다. 아무나 적분 구간이 둘 다 이제 x가 있구나. 그럼 얘도 적분하고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역시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될 수 있다. 얘도 적분 구간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 x부터 x 플러스 a까지.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아이디어를 쌤이 좀 가지고 가볼게요.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선생님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쌤 방금 전에 여기 위에다 뭐 써갈게? 라지 fx를 뭘 하면? 미분을 하면 스몰 fx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식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을 하면. 이 똑같은 이 두 개의 식을 뭘 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건 그대로 뭐가 되겠다? 여기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적어줘야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fx가 연속함수일 때 fx 연속함수일 때, 자 갑니다. 첫 번째 dx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자 적분 구간 a부터 x까지라고 돼 있을 때 이걸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fx 이렇게 쓰면 되고 물론 여기에 있는 a는 상수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a는 상수.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미분하시오. 뭐를?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 ft dt 이거를 만약에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스몰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스몰 fx 이렇게 된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a는 상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한번 이해해 볼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지금 쌤이 아까 소개를 한 것처럼 노란색 우리 정적분의 결과를 봤더니 얘가 여전히 x와 관련된 뭐가 되더라? 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양변을 뭘 해버리면 미분을 해버리면 그럼 그게 fx가 된다. 그래서 이거 정말 단순합니다. 보세요. 푸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미분해? 그럼 얘를 그냥 그
변수 t 자리에 그냥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절대값 기호가 있든 뭐 루트가 있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괜찮나요? 두 번째 얘도. 근데 얘는 봐봐. 결과가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당연히 스몰 fx 플러스 a 마이너스 스몰 fx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했을 때 꼴이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얘를 여기다가 어떻게? 퐁당 그 다음 빼기 얘를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은 걸 빼서 정답으로 얘기하면 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한다? 미분한다. 요 생각만 여러분들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가볼까요? 보기 1번. 보기 1번 다음 함수를 x에 관하여 미분하시오. 한번 지금 해보세요. 다음 함수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정적분이지만 적분 구간에 x가 있어서 함수였던 겁니다. 미분하면 t자리에 x를 퐁당퐁당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 4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t자리에 퐁당퐁당 집어넣고 여러분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은 4x 플러스 3이 나온다. 네, 그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그럼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약간 팁인데 여러분 당연히 참고로 해야 되는 그 부분 어떤 거냐면 지금 보기 1번에 1번처럼 문제가 이게 나한테 주어졌다. 예를 들어 y는 인테그랄 지금 2부터 x까지 하고서 여기에 t 4제곱 플러스 5t제곱인가요? 5t제곱 마이너스 3t 뭐 플러스 1 dt 자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 그리고 이거를 쌤이 y라고 쓰지 않고 얘도 x에 관한 식이었기 때문에 쌤이 fx 라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적분 구간을 살펴봤을 때 2부터 x까지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정적분의 값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x에다 뭐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0이다. 그래서 f2는 0이다가 기본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미분입니다. 그래서 x 4제곱 뭐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온다. 그럼 미분하는 건 당연하지만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해라? 똑같이 맞춰서 그 값은 0이다 라는 정보도 반드시 써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쌤은 이 부분을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요것만 알면은 뭐 웬만한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풀 수 있어요.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11-1번부터 쌤 이제 문제를 빡 풀게요. 기본 문제 11-1번 갑니다. 자, 기본 문제 11-1번. 다음 함수를 x에 관하여 미분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일단 쌤 문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지금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1부터 x까지 쌤 얘기 잘 들으세요. x-t가 있고 t 플러스 1 dt가 있고 처음에 쌤이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보통 좀 당황을 하는 편이야. 왜냐면 쌤 아니 x 집어 넣으라면서요. x 집어 넣으라면서요. 그러면 0 돼 버리는데 약간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x가 지금 x가 여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적분 함수에 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분배를 해서 미분을 먼저 한다라는 마음을 그냥 버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 바깥으로 뺍니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요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t 플러스 1 dt. 왜냐면 요렇게 분배가 되니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플러스 1 dt. 요렇게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쌤 지금 분배한 겁니다. 분배 법칙해서 분배한 겁니다. x랑 t 플러스 1이랑 한번 곱한 거고 마이너스 t랑 t 플러스 1이랑 곱해가지고 식을 쓰기만 했습니다. 끝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하세요. 그 다음에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x가 피적분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분할 것.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냐면 얘 x와 관련된 함수고 곱하기 얘도 x와 관련된 함수니까 요 자리에서 뭘 써야겠다? 곱의 미분법을 써야겠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아니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걸 써줘야 된다. 됐죠? 갑니다. y 프라임은 미분하자. y 프라임은 잘 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t자리에 x를 그냥 퐁당 집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빼기 이거 미분하면 그냥 퐁당 집어 넣으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 그러면 미분을 한 게 얘가 소거되면서 이거라는 얘기야. 이거 미분을 한 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돼? 그럼 적분을 해야지.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1부터 x까지 대입을 해서 써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대입해서 쓰면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분의 3. 요게 최종 정답이 된다. 반드시 x 있으면은 식을 정리한 다음에 미분할 것. 2번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하네. 문제만 한번 쓰면. 자, 문제가 이겁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도 P적분함수에 뭐가 포함이 돼 있어? X가 P적분함수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선생님 반드시 식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자, 인테그랄 여기서 2x는 반드시 빼주고 인테그랄 바깥으로 빼주고 2x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3까지 t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3까지 t 마이너스 1 dt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곱의 미분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곱의 미분법. 또 곱의 미분법을 하게 되면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2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할 때 x 플러스 3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제가 x 플러스 2 되잖아. 거기서 빼는 거야. x를 집어넣은 x 플러스 1 요렇게 빼주는 거다. 빼주는 거라고 했어 쌤이. 빼라 그랬어. 집어넣고 빼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도 똑같이 x 플러스 3 집어넣고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정리. 2배의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3까지 일단 우선 t 마이너스 1 뭐야 dt 어디 갔어? dt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는 내가 봤을 때는 2x 플러스 1 한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3이야? 3 요렇게 그럼 얘도 2배의 적분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 하고서 x 플러스 3 플러스 6x 플러스 3 근데 얘는 이제 이거를 퐁당퐁당 집어넣어서 2 자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서 x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쓸 때도 지금 x 플러스 3 제곱한 거에서 x 제곱 빼면 남는 게 6x 플러스 9 요것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x를 빼면 3이 남으니까 3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식을 정리해 주시고 별거 아니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선은 쌤이 지금 가지치기를 다 하고 지금 이 단원이 사실은 어려운데 얘가 그냥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알았지? 원래는 얘가 어떤 함수가 있으면 2는 고정을 시키고 x를 변화시켰을 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데 쌤이 우선 그건 좀 가지치기를 하고 놔두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기본 문제 11-2번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11-2번은 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현재 x 빼기 2분의 1 하고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그 다음 문제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dt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복잡해 보여.
근데 우린 알고 있어. 뭐를? 아이들, 자, 이게 쌤이 뭐라 그랬지? 함수, 뭐에 관한 함수? x에 관한 함수.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 fx라고 치환해버리겠다. 치환. 그럼 그 밑에다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fx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어? 근데 우린 이걸 뭐라 그래? f 프라임 e라고 얘기하거든. 쌤이 여기에다가 f2를 따로 안 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맞죠? f2가 얼마니까? 민재? 오, 0이니까. 좋아. 그럼 f'2는 f'x가 해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이제 x만 퐁당퐁당 쓰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2 집어넣으래.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 7. 이게 정답이야. 간단스. 간단스. 치환해버려라. 치환해버려라. 자, 기본 문제 11-3번 갑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요거 연장이에요. 연장이에요. 기본 문제 11-2번이랑 연장. 자, 1번부터 조금 다릅니다.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를 배우면 또 어려운 거 하나를 얘기하고 하나를 배우면 또 어려운 거 하나를 얘기하고 얘 지금 보니까 1부터 1 플러스 2h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가 있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dx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무슨 함수인지를 봐야 돼. 무슨 함수? 얘 무슨 함수? 뭐에 관한 함수? h에 관한 함수입니다. 이제는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h에 관한 함수라서 쌤이 이거를 fh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라고 dx로 바꿔주세요. 그냥 바꿔도 돼요? 네. 변수가 x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dx로 바꿔주세요. 기본 문제 11-3번인가요? 네. 미적분 1 기본 문제 11-3번 1번 dt 수정 dx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자, fh 됐죠? 그러면은 밑에다가 쌤이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쌤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h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거 의미하는 게 뭐지, 민재? 프라임 0 f 프라임 0 이런 말 안 해. f 프라임 0 그러면은 f 프라임 h가 필요한 상황. 그러면 봐봐봐. x 자리에 1 플러스 2h를 그대로 쓸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1 플러스 2h의 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h의 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이 문제에서 쌤이 정신 바짝 차려! 그 얘기했던 게 이거야 이거. 얘 h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분명히 얘는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근데 내가 이거를 너네한테 아이들아 이거를 미분해봐 라고 얘기하면 니네 뭐라고 할 거냐면 스몰 f 1 플러스 2h라고 적은 다음에 이게 겉미분이고 속미분해서 2가 곱해져야 돼. 합성함수 미분법이라 그래서 쌤이 이번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미적분 1을 하는 친구들은 다 배운다라고 해서 가르쳤던 거 기억나? 이거의 정확한 이야기는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근데 미적분 1을 하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저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물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풀기가 좀 길어지고 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쌤이 합성함수 미분, 겉미분, 여기 속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뭐가 곱해져야 돼 지금? 2가 곱해져야 된다라는 거지. 2가. 알았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알겠어?
2번.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또 h분의 1. 에이, 난리 났다. 3 마이너스 h 3 플러스 h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dx. 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똑똑이들. 자, 그럼 이거 알지? 얘는 또 뭐에 관한 함수다? h에 관한 함수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 fh로 치환하자. 그래서 지금 눈에 씹히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h가 눈에 씹힙니다. 마이너스 h가. 자, 그래서 일단은 쌤 밑에다 쓰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h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또 동일하게 f'0이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미분을 하면 f'h를 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3 플러스 h를 그대로 쓰세요. 3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냥 그대로 퐁당 하면 되고. 두 번째 갑니다. 쌤은 빼라 그랬다. 그래서 3 마이너스 h의 제곱 마이너스 4 퐁당 쓰라고 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 자, 잘 들어야 돼. 얘는 있잖아. 적분을 하면 지금 이 결과였을 거야. 분명히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 이거였을 거라고. 적분을 하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미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미분을 하면 얘는 스몰 f 3 플러스 h 봐봐. 겉미분 속미분 걸리는 거 있어? 없어. 그런데 얘는 어때? 겉미분 3 마이너스 h하고 마이너스를 했는데 속미분을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를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 겉미분, 속미분. 괜찮나요? 기본 문제 11-4번. 기본 문제 11-4번. 자, 얘도 한번 볼까?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a의 값하고 fx를 구하시오. 그럼 이 식이 지금 무슨 식? 항등식인가 보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1번 봐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지금 뭐라고요? ft dt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x 대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그 다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ax. 자, 쌤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오면 딱 두 가지만 해라. 첫 번째, 적분 구간 맞춰서 적분 구간에 있는 이 상수 맞춰가지고 x에다가 1 대입하면 무조건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x에다 무조건 1 대입하기. 그러면 일단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1 대입하면 2-2a가 돼서 따라서 a는 1이라고 나온다. 두 번째, ddx. 뭔 소리야?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라. 미분하면 퐁당 좌변은 fx. 자,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2a 여기까지. 그치? 근데 a가 1이니까 요것만 여기다가 뿅 하고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면 끝. (2번) 자, 2번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지금 문제에서 x t 플러스 3 x t 플러스 3 ft dt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변에서 x 4제곱 마이너스 27 x의 제곱 그 다음 a는 지금 뭐다? 0보다 크다. 자
좌변에도 x가 지금 곱해져 있고 우변에 x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방정식 아닙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이 x 뭐 가능하다?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쌤이 x세제곱 마이너스 27x라고 약분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약분.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좌변은 일단 0이 될 것이고, 자 a 대입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7a가 된다 이거야. a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 제곱은 27 3루트 3. a 값 먼저 찾아줄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뭐야? 미분입니다. x에 관해 미분. 그럼 좌변 미분하면 퐁당퐁당 x 플러스 3 fx. 자 우변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27. 또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fx는 3x 마이너스 3. 됐나요? 좋소.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어때? 할만해? 괜찮아? 어때? 우리 세린이 괜찮나요? 좀 어려워요? 에? 괜찮아? 괜찮아요. 민재도 처음 하죠? 민재도 처음이고 세린이도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룰만 기억하면 돼요. 방금 요거 쌤이 보라색으로 쓴 거. 상수 적분 구간 똑같이 맞추는 거. 두 번째,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웬만한 거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 문제 11-5번까지 한번 또 가보자. 기본 문제 11-5번.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역시나 이건 무슨 식? 항등식. 근데 지금 x, fx 우변에서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질문. 민지 뭐부터 할 거야? x에다 1. x에다 1. x에다 1을 집어넣는 건 적분 구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f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나오겠네. 두 번째 민지 뭐 할 거예요? 미분. 뭐에 대해서? 그렇지. x에 관해서 미분 ddx.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민재 불러줄래요? 좌변? F 프라임 X. 고배 미분법입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1 F 프라임 X 플러스 뭐라고요? fx. fx 플러스 앞에가 있으니까 뒤에 걸려야 x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f 프라임. 자, 그 다음 또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fx.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 이제 항등식이라서 그 미정계수법 같은 느낌으로 니네 이제 이 문제 접근해야 돼. fx가 양변에 더해졌으니까 fx 양변에서 뭐 할 수 있어? 소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x도 다 곱해져 있으니까 f 프라임 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6x 마이너스 6이라고. 괜찮죠? 적분을 배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f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적분할 수 있어요. 민재 계속 가요. 마지막 민재 마무리할게요. 이거 적분하면 좋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이거 맞는데 띠리리리링 f1이 마일이라는 걸 괜히 알려준 게 아니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c 자리가 얼마로 바뀌면 된다? 2라고 바뀌면 된다. 그럼 완벽하게 fx를 구할 수 있다. 됐죠? 한번 시켜볼게요. 그 아래 11-6번 보이나요? 유제 11-6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시작.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연속 함수이고 fx가 이렇다. f'2 마이너스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니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fx 쌤 식을 재빠르게 쓰면은 x제곱 플러스 2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dt.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첫 번째, x에다 뭐 대입? 0 대입. 그래서 나는 f0, x에다가 0을 대입하자. 그럼 좌변에서는 f0. 자, 우변에서는 0, 0, 0, 0, 0, 0 다 떨어지면서 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x가 0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근데 미분을 할 준비를 딱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x가 또 걸려요. 그래서 저 부분을 식을 조금 예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그다음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 f 프라임 t dt. 요렇게 가야겠다. 식을 먼저 변형을 하고 그리고 미분을 하자. f 프라임 x는 자, 우변에서 2x 플러스 2, 그 다음 미분을 해야 되는데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f 프라임 x. 자,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면 퐁당퐁당 x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가 다 사라지네요. 요렇게 예쁘게. 괜찮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f'2 마이너스 f2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살짝만 보면 2x 플러스 2는 그대로지만 여기 있는 요 부분 혹시 적분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쌤이 여기 있는 이 부분 적분하면 fx 그 다음 마이너스 f0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0이 아까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마나, 그럼 얘 넘겨서 정리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는 2x 플러스 2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 지금 2를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된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11-7번 갑니다. 기본 문제 11-7번. 기본 문제 11-7번. 자,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이거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극값도 구해라, 뭐 그다음 f 프라임 모두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일단은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3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dt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먼저 똑같이 첫 번째 우선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f1의 값이 0이라는 거 먼저 체크. 그 다음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좌변에 있는 거 f 프라임 x, 우변에 있는 거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 가만 보니까 도함수가 저렇다면 2차 함수면 본래의 함수는 3차 함수였을 것이고 3차 함수였으면 그래프 개형이 극값을 갖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근데 얘가 빵 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1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x는 마일, x는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것이고, f1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x축은 이렇게 잡힐 것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 0이 있다 보니까 y축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세트로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긴 알지? 얼마 이게? 1대 1대 1 이렇게 이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x좌표는 마이너스 2까지. 그럼 fx식도 쓸 수 있어. 어떻게 해요? 1에서는 접했고 마이너스 2는 지나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 아까 미분했을 때 3x제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 한계수는 1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짐작 가능.
네, 그럼 fx 식 작성하는 거 끝났고요. 그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 다음에 x는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걸 답을 하면 되겠고 2번이 물어보는 거 잠깐만 볼게요. 2번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하고서 f 2 플러스 4h 마이너스 f2 자 이렇게 돼 있는데 f 빼기 f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4가 있었어야 f'이거든. 근데 4는 내 맘대로 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그래서 최종 답이 뭐가 되냐면 4 곱하기 f'2가 된다. 그래서 f'2 집어넣어서 4 곱해서 정답 매기하면 끝. 여기까지. 네, 요까지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였었는데 사실 쌤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기는 많았어요. 왜냐면 쌤은 지금 굉장히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체가 여러분 요거 보면 얘가 의미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을 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1부터 x까지 적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부터 x요. 그럼 x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다 더하는 거라서 계속 양수가 나왔다가 x가 여기 있으면 x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1부터 x까지 적분하면 양이야 음이야? 양. 오. 어떻게 알았어? 이게 1부터 x까지 여기로 가면 이제 양이다. 계속 양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어느 순간 뭐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또 계속 바뀔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좀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쌤은 그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일단 식으로만 푸는 것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선 일단 식으로 푸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그래프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도 같이 좀 추가로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넓이 적분. 넓이 적분. 그 곡선하고 좌표축 사이의 넓이, 즉 쌤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자, 얘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도록 할게. 굉장히 쉬운 거부터 한번 시작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인 그래프를 쌤이 잠깐 보면은 여기에다가 x축 이렇게 잡고 fx를 쌤이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A부터 B까지 내가 지금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 그럼 넓이 S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 넓이 S가 곧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는 거랑 어떻다? 똑같다.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구간 A, B에서 함수값들이 음수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x축이 있을 때 fx가 요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 경우, 그럼 A부터 B까지 여기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인데 얘는 넓이 S가 정적분을 한 개의 넓이 X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쌤이 여기다 이렇게 쓸게. 구간 A, B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함수가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에서 얘를 A로 잡고 여기 넓이를 S1,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잡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넓이 요 S는 S1하고 S2를 더한 걸 의미하는데 저 S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아이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해버리면 돼.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인지 정확하게 알 때는 구간별로 나눠서 하면 되겠지만 얘가 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를 땐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려서 적분을 한다. 괜찮지? 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넓이를 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일단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쌤이 정적분이라는 단원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정적분의 의미가 y값들을 다 더하라는 의미야 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은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가지 공식을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쌤이 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잘 정리해뒀다가 다음번에 미적분원을 또 공부할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쌤이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2차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갑니다. 2차 함수가 있고, 자, 직선을 쌤이 그냥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든 x축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여기를 쌤이 알파, 여기를 쌤이 지금 베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a는 뭐다? 2차항의 개수다. 2차항의 개수. 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는 한 가지만 쌤이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x축이랑 둘러싸였을 때 간혹가다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 s하고 자 딩딩딩딩 내려서 여기까지 여기 s하고 자 요렇게 넓이가 똑같을 때 그럼 항상 유지되는 비율이 있거든. 그게 몇 대 몇이냐면 얘가 2대 1이야. 여기가 2대 1. 네, 넓이가 똑같을 때 2대 1. 요것도 참고로 2차 함수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적어놓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외워라. 두 번째 3차 함수. 3차 함수에선 간단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쌤이 여기에서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넓이가 접해야 돼. 접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 쌤이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3차 함수는 이거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물론 여기 있는 이 a는 3차항의 개수야. 3차항의 개수. 지금 보면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사실은 2 곱하기 3이다. 2차 함수라서 2 곱하기 3이고 얘는 3차 함수라서 3 곱하기 4야. 적분하는 과정 중에 4분의 1이 곱해지는 거라서 3,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거 하나. 요렇게 생긴 그래프. 여기 요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로 둘러싸인 요 부분 넓이. 4차 함수. S는 4차 함수니까 4, 5, 20 해서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절대값 A는 또 얘기하지만 4차항의 개수. 보기 1번은 저거 공식 쓰면 바로 나오지. 왜냐면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해서 X축이랑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지 않아? 그치? 그럼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쓰면 돼서 얘는 2분의 9가 정답인 문제.
그 다음에 보기 2번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봐봐봐. 지금 그 보기 2번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 지금 보기 2번 보기 2번 문제 풀 때 이거 지금 위로 좌표축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 X축, Y축 두 개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이들. 그지? 근데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 1하고 3이더만. 그지? 근데 지금 봐봐봐. 좌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거 보여? 몇 대 몇? 2대 1. 그럼 내 입장에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똑같다. 이런 거를 눈치를 채라 이거지.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만 하더라도 6분의 절대값 A. 근데 최고차항 계수 1이고 2의 세제곱 해서 이게 원래는 6분의 8, 3분의 4였단 말이야. S 하나가. 근데 그 S가 두 개니까 이 문제는 3분의 8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 이거지. 2대1, 2대1 이차함수에서 2대1의 비율이면 네 똑같다. 우리 문제의 보기 3, 4, 5번은 없죠? 있나요? 보기 3번, 4번, 5번은 그냥 지우세요. 보기 3번, 4번, 5번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 4번, 5번은 네, 좋습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오지 않으니까. 자, 12-1번. 쌤 지금 바로 갈게요. 기본 문제 12-1번. 자, 기본 문제 12-1번.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을 곡선 y는 x 세제곱이 곡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1, A2의 두 부분으로 나눌 때 A1, A2의 넓이비를 구하셔. 지금 이거는 꼭 x 세제곱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아이들. 그냥 나 여기 x n제곱이라고 하고 너희들한테 설명할게. 어떤 x의 n제곱이든 무조건 1,1은 지나. 무조건 1,1은 지나.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쌤이 구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n제곱 dx 할 거잖아. 인정이지? 근데 0부터 1까지야. 쌤이 지난 시간에 정적분 할 때 0부터 1까지면 한 번에 바로 가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렇지. 이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전체 넓이 보여?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쪽은 뭐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전체 넓이가 1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비율이 항상 몇 대 몇이 되겠어? n 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2-2번도 우리 한번 풀어보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거 3차 함수입니다. 요거 공식 그냥 바로 써서 여러분은 답하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요거 공식 바로 써서 답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12-2번 요거 넓이 공식 3차 함수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봐봐. 기본 문제 12-2번은 쌤이 너희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시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한번 잘 봐봐봐. 일단 딱 함수를 보니까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보였어 안 보였어? 이거 보였지? 이거 보이고 그래프 그리면은 파악하면 마이너스 1 찍고 0 찍고 0 지나고 마이너스 요렇게. 그럼 나한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군.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넓이니까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래서 얘는 정답이 12분의 1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 괜찮지? 자, 그 다음 2번. x하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또 얘는 도형의 넓이가 12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반대로 내가 또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을 것 같네. 0하고 a인데 a가 음수야. a 그 다음에 0 0은 그냥 지나고 a에선 접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럼 얘도 똑같은 저렇게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그런데 여러분 0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a의 4제곱이에요. 4제곱 이렇게 이제 써지겠지. 근데 그게 12가 됐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144라는 소리지? 그럼 a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 루트 3.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얘기하면 되는 문제 끝입니다. 자, 기본 문제 12-3번. 아, 근데 아쉽게도 선생님은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는 넓이 공식을 있긴 한데 그걸 쓰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걸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선생님은 그냥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라고 돼 있어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오케이. 그럼 1번이 이미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내 눈에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지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0하고 1하고 2 해서 그래프가 뿅뿅뿅. 그런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것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되지? 2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 그런 거 있지. 얘는 내가 공식을 못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해도 되긴 하는데 봐봐. 이거는 그냥 팁. 지금 이걸 기준으로 이게 변곡이라서 똑같은 거 눈에 보이잖아. 그럼 사실 약간의 평행이동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찍고 0 찍고 1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식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적분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다 전개한 거를 적분을 하는 것보다도 쌤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거 집어넣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x dx 하는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바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아이들. 여기라고. 그치? 근데 그럼 우리는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4분의 1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고 그거 두 개니까 2분의 1이 정답이다. 그리고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쌤이 방금 전에 여기에서 얘기해서 눈치챘을 거야. 뭐를? 여기의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똑같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무슨 점의 역할을 한다고? 3차 함수에서 잊으면 안 되는 거 무슨 점? 변곡점. 얘가 지금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넓이도 어떻다? 같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서 x, x-1, x-a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a의 값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2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자, 기본 문제 12-4번 갑니다.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g라고 하는데 0부터 1까지 fx dx, 2부터 4까지 gx dx인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 fx 있잖아.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데 나 여기서 질문.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는 사람? y는 x 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y를 뿅뿅뿅 집어 넣어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요 정도는 하자. 미분 정도는 하자. 그랬더니 3x제곱 플러스 1이 나와 아이들.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도함수가. 그럼 무슨 함수야? 본래 함수는 증가함수인 거야. 이 본래 함수는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증가만 하게끔 그리면 되는데 지금 쌤이 가만 보니까 저거 그리려고 딱 봤더니 x가 y 절편이 눈에 띄어. 0,2라는 거. 그래서 2를 내가 찍고서 여기서 그냥 증가하는 함수를 fx를 그냥 그린 거야. 그냥. 그리고 fx가 0부터 1까지래. 아이들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0부터 1까지 fx, dx 이걸 구하래. 그럼 여기가 x가 0이 있고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쌤이 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한번 보니까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 우선은. 그러면 지금 나한테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라는 건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맞았다 이거지.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뭘 하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gx, dx를 하라고 했단 말이지.
gx, dx 2부터 4까지. 근데 잘 봐봐. 여기다가 y는 x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번에 공수투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 역함수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함수의 방향이 바뀌는 관계를 역함수라고 하잖아. 함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걸 fx로 봤을 때는 여기서 화살을 쐈을 때 대응이 된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역함수는 화살을 어디서 쏴야 돼? 여기서 쐈을 때 대응된 걸 얘로 보면 된다 이거지. 알았지? 그렇지. 그럼 얘는 2부터 4까지면 여기, 그러니까 즉 세로축을 역함수는 정의역으로 보면 된다. 세로축을 역함수는 정의역으로 보면 된다. 2부터 4까지 y값을 더해라. 그럼 여기를 말했던 거야. 여기를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뭘 구하면 되지? 직사각형 넓이를 답으로 하면 돼서 그냥 4라고 얘기를 하면 돼. 알았지? 역함수의 개념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면 역함수 그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은 쌤이 보니까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씩만, 그래프가 하나씩만 나왔었고, 그래서 그 하나씩만 나왔을 때 끽해봤자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를 좀 같이 볼 거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f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gx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지?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너네는 당연히 알지. 뭐를? 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찾아야겠다? 뭐부터 찾아? 교점부터 찾는 거야. 교점. 제일 먼저 교점. 첫 번째. 교점 먼저 찾는 거야. 교점을 찾아서 알파, 베타 먼저 찾아.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너네 딱 봐봐. 뭐가 더 위에 있어? 아니,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래프가. fx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fx에서 gx를 빼면 그 y값들을 다 더한 게 넓이가 된다. 이제 이게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 별거 아니지. 교점 찾아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걸 더하는 거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다 더하면 그것이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쌤이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지금 이거는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고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 근데 너네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래고 몰라? 그럼 그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버리세요. fx, gx.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아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프 그리기 어려운 경우, 틱톡 벌렸네. 넓이는 절대값을 씌워서 한다. 구한다. 됐죠? 됐죠? 연춘? 오케이. 잠깐만요. 우리 저거 쌤이 좀 받아올게. 여기 애들 좀 주세요. 쌤. 자, 11-5번. 여기까지는 공식을 쓸 수 있을 듯? 2차 함수하고 직선이라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이라서 1번 봐봐. 2차 함수하고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이라서 이것도 좀 공식을 쓸 수 있을 듯. 지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뭐 찾기? 교점 찾아봐 빨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랑 마이너스 x. 교점. 0하고 3이야? 그럼 여기 0, 여기 3.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마 이 부분일 거야. 그럼 공식 충분히 쓸 수 있지. S는 뭐라고 하면 돼? 6분의 최고차항 계수,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1. 그리고 간격은 3. 3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27. 2분의
9가 정답. 여기까지는 공식 쓸 수 있음. 2차 함수하고 직선이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빨리 그것도 또 찾아줘. 교점 빨리 찾아봐. 교점. 교점이 어디랑 어디라 그랬지? C라고 2요. 아, 마이너스 1하고 2야. 그러니까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또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아이들 있잖아. 이것도 직선이 아니잖아. 근데 얘도 우리가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얘도 가능해. 알았지? 그래서 얘는 하게 되면은 6분의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여긴 이제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빼잖아.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뭘로 바뀌는 거야? 2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에 2로 들어가야 돼. 2.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공식 적용 가능. 2차, 2차도 가능. 그럼 다 가능한 거 아니야? 3차 2차가 가능. 3차, 2차면 이제 3차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차, 2차 했는데도 접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능. 됐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로 와서 쌤이 기본 문제 12-6번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곡선하고 직선 또는 곡선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우선은 일단 빨리 교점 구해줘봐. 12-6번 1번 0 024 그러면은 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0, 2, 4 쌤이 그린 그래프는 3차 함수도 아니고 거기 있는 직선도 아니다. 그냥 그 두 개를 뺀 함수를 그린 거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해서 빼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8x. 나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아이들. 알았지? 새로운 함수를 그린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 여기 무슨 점? 이거 무슨 점? 무슨 변곡점? 변곡점. 변곡점이면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최종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만 구하고 뭐 하면 된다? 곱하기 2 하면 된다. 빨리 2번도 해봐. 교점 구해봐, 교점. 민재가 얘기하는 3차, 2차네. 3차, 2차. 이것도 공식 쓸 수 있는지 보자. 0 0, 2, 마이너스 1 나와? 교점이 빠르네. 0,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쌤이 여기다가 0,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2. 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얘는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 새로운 함수를 작성한다면은 이거 hx 뺐기 때문에 0, 1, 마이너스 2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거 같은데 둘을 뺐을 때 함수가 그럼 제가 잘못 구했어요. 왜요? 맞는데요? 마이너스 1, 0, 2 맞아요. 맞아요? 저기 맞다고요? 마이너스 x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x다. 마이너스 x. 쌤 잘못 썼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맞아요. 됐죠? 네. 근데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봐봐. 따로따로. s는 인테그랄 마1부터 0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따로. 그 다음 또 봐봐. 얘는 아래쪽에 있지. 아래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응? 저 그냥 해줘야 돼요. 네, 그냥 해줘야 돼요. 2배 하면 두 배 하면 돼. 왜냐면 요 간격이 이렇게 같으면은 두 배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다르죠. 넓이가 달라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기본 문제 12-7번은 x
X. 네, 기본 문제 12-7번.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유제 12-13번도 X 하세요. 네,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기본 문제 12-8번 하자. 함수 fx가 x는 2인 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함수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2인 점에서 접방이라고 하면은 약간 여기가 한 요 x가 2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x는 2인 점에서의 접방 너네 구하라고 하면 필요한 게 두 가지잖아. f'2도 필요하고 f2도 필요하고. 빨리 해봐. 나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너네를 시키도록 하지. 미분에서 3 집어넣고 그냥 미분에서 2 집어넣고 그냥 2 집어넣고 결과값 뭐 나오는지. 4X 뭐가? 저기. 그래. 얘가 그럼 3 나오나 보네. 그리고 얘도 3 나오나 보네. 맞았어. 얘는 3x-3이라고 접방이 바로 구해질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 쌤 하나만 더. 우리 그 미분한 함수가 지금 아마 f'x가 미분을 해보면 알 수 있었을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쌤이 여기 추가. 잘 봐. 나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봐. 한 번 더 미분. 한 번 더 미분. 우리가 이걸 이계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미분 이유는 간단해. 변곡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변곡. 6x 마이너스 2가 빵. x는 3분의 1이라는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야. 다항 함수에서는 그냥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지점이 변곡점 그냥 구할 수 있어. 알겠지? 특히 3차 함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곡점의 x 좌표가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변곡점 x 좌표가.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좀 구하고 싶어서. 이거 근데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잘 봐봐봐. 변곡을 기준으로 이제 쌤에게 잘 들으세요. 접점으로부터 교점까지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접점으로부터 교점까지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2대 1. 그래서 이게 지금 3분의 1이고 이게 2니까 3분의 5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는 3분의 10만큼 차이가 나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변곡으로부터 접점, 변곡으로부터 교점까지가 2대 1이다. 그러면 네, 그러면 공식을 그렇죠.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3차 함수는 아까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3, 4,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차 함수면 3, 4, 2차 함수면 2, 3 알았지? 4차 함수면 4, 5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3차 함수면 3, 4 해서 12분의 절대값 a인데 얘 지금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마3 이게 교점이니까 2 빼기 3 해서 5에 3차 함수니까 4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적분을 하는 거라서. 답이 크네요. 네, 답이 크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y는 3x-3이 맞고 2번의 정답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답으로 해야 하니 공식 그냥 한 번에 써서 12분의 625. 가자. 기본 문제 12-9번.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이야.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두 곡선 fx, gx,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야말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 상황이네. 왜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6도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6도 사실 y절편이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6이면서 여기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는 우리 뭐라고 말해? 삼중근이라고 말해. 0,-6을 삼중근. 근데 이 상태에서 y는 x. 이렇게 y는 x가 있으면 얘를 그대로 대칭을 시켜서 마이너스 6인 거 그대로 대칭이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6 찍으면서 그래프가 아마 이쪽에서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또 삼중근의 형태에서 요렇게 가는 뭐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될 건데 역함수도 그렸고 본래함수도 그렸어.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그리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지금 알았어. 끝났어. 여기 이렇게 그어져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and 지금 이 역함수 그리고 이 본래함수 총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여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네. 그리고 이게 지금 fx x세제곱 마이너스 6이고 얘는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는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대로 놔둬. 근데 이미 똘똘한 너희들은 알지. 나는 지금 이게 그대로 y는 x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 수법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지금 여기 보이니? 여기 요 부분 보여? 이 부분은 지금 삼각형이야.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넓이 구하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음. 쌤이 여기다 하나만 살을 붙여보자면 지금 현재 가로 길이가 얼마인 상황? 6인 상황.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일까? 당연히 3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바로 6, 38 나누기 2, 9. 여기 넓이는 9 바로 나와. 근데 이제 관건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이제 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어렵진 않아.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dx를 하면 되는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걸 찾아야지. 이걸 뭐라고 해? 교점. 뭐하고 뭐의 교점? x세제곱 마이너스 6과 y는 x하고의 교점이야. 한번 찾아봐. 집어넣어봐봐. 눈으로 한번 했더니 2 집어넣었더니 2,2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 괜찮니? 2,2 나오네? 그러면 나는 0부터 어디까지 적분? 2까지 적분. 그리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된다 그랬다. 근데 지금 눈에 명확하게 보여. 위에 있는 게 뭐야? y는 x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x에서 빼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6을.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쌤 빼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 적분해서 넓이 구하면 답이 나와. 근데 이거를 쌤이 해서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19가 나오더라고. 아니 19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해봐. 너네가 해봐. 얘네 적분해봐봐. 진짜. 민재가 평상시에 노래 들으면서 문제 풀어? 노래 들으면서 문제 안 풀어? 근데 왜 이렇게 연산 실수가 많을까? 분석하고 싶다. 숙제를 급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 쌤 논리대로라면 지금 나의 모든 내 가설에 다 맞지 않는 상황인데 민재가 연산 실수. 전에 실수를 하는 게 조사하는 게 없죠. 어릴 때부터 그럼 해야 한다? 계산 실수는? 그럼 잡을 수 없다? 습관이다. 습관이다. 그러니까 식을 잘 쓴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계산할 때 생각을 안 해요. 아, 식 쓰는 것까진 긴장 상태고 이제 계산할 때는 조금 약간 긴장이 풀려서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그러면 계산할 때도 긴장감을 조금 긴장의 끈을 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쌤이 해주는 말이 행렬할 때도 막 암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일이 쓰래요.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나을 수도. 자, 12-10번. x제곱 마이너스 x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 이거 완전 개쉽다? 왜냐면 이거잖아. 근데 너네 딱 봐도 알겠지만 이거 지금 교점이 x축이랑 만나는 게 0하고 1이지? 근데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서 기울기가 그리고 심지어 양수래.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쌤이 공식을 알려줬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이제 3분의 4가 된 거잖아. 그럼 얘 얼마인 거야? 베타 빼기 알파가 2 아니야 2. 그치? 그럼 얘는 2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공식만 알면? 그럼 얘 2, 얼마냐면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니까 2, 2잖아. 그럼 이거 직선 무슨 직선이야? y는 x. 스컬이야 스컬? 그 다음에 야 법선의 방정식이 뭔지 알아? 법선의 방정식? 법선. 접선이랑 수직으로. 오 맞아. 접선이 있을 때 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그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맞아. 기억력이 좋구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 기본 문제 12-11번. 아래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x제곱과 두 점 p 2분의 1, 4분의 1 q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포물선을 접하는 원이 있대. 원의 중심을 a라고 할 때 p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뭐 paq 구하고 apq 넓이 구하고 붉은 점 찍은 부분의 넓이 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는 붉은 점이 어딘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치? 자 얘는 쌤이 지금 앞에다가 그림을 조금만 그려볼게. 자,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y는 x제곱. 요렇게. y는 x제곱. 그리고 여기에 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크게 그려야겠네. 원을 이렇게 크게 그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래서 원이 여기 중심이 여기 이제 찍혀 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와 있는 붉은 점 찍은 부분의 넓이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붉은 점 찍어 있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A 여기가 뭐 Q 여기가 뭐 P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PAQ QAP 이렇게 돼 있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점의 좌표도 나와 있는 상태니 처음에는 이 점에서 뭘 구하면 되냐면 접선을 우선은 구해주세요. 접선.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가 나오고 그럼 이 기울기는 1이라는 걸 알아서 y는 뭐 x 빼기 4분의 1인가? 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작성이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에서의 법선이라고 얘기하는 요 녀석 P에서의 법선이라고 하는 요 녀석 여기 수직 관계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이면서 4분의 1이 나오려면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동시에 A점의 좌표가 지금 0,4분의 3인 것도 알아버리는 상황. 괜찮? 네. 그래서 뭐 1번의 법선의 방정식은 이걸로 다 끝내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자 봐봐봐 아이들 자 요게 x야 요거 x야 기울기 나 질문 Q에서의 접선 요거는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 Q 여기서의 접선은 그럼 얼마야? 기울기가 이거 그대로 뭐 하면 되지? 접으면 되지. 그치?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 관계면은 크기가 똑같잖아. 여기에 지금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 부호만 반대지.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겠지.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치? 근데 그거랑 수직인 얘도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는 그냥 기울기가 1이겠지, 얘는 기울기가 1. 그러니까 좀 쌤이 그림을 그지같이 그리긴 했지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가 1. 그럼 여기는 무슨 관계? 90도. 그림도 여기도 이상해. 거기도 이상해? 90도예요, 90도. 됐죠? 부채꼴 APQ의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잘 봐봐. 그러면은 반지름을 알면 되잖아? 근데 반지름 아는 방법도 되게 쉽지. 여기다가 수선의 발만 딱 그으면 돼. 이게 1대 1대 루트 2 아니야? 기울기가 1이니까.
물론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의 크기가 1인 거지만 그럼 1대 1대 루트인데 이 x좌표 얼마?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 얼마야 반지름? 2분의 루트 2가 반지름이다. 부채꼴 APQ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답을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초록점? 초록점이라고 나와 있어? 네. 붉은 점이 아니야? 초록점. 그 붉은 점이라고 바꿔주세요. 근데 뭐 저희는 검은 점이 여기 밑에 붉은 여기 밑에 넓이 구하라는 거야. 밑에. 저기 부분에 이제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럼 저기 넓이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냐면 우선은 여기 있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전체 다 구하세요. 전체 여기를.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 부채꼴의 일부를 빼서 정답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 0부터 해서 봐봐 어떻게 쓰나 봐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근데 어느 도형에서 뭘 빼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얘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직선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건 얘입니다. x제곱. 요렇게 해서 dx 해준 게 지금 쌤이 요렇게 칠한 요 하얀색 넓이입니다. 얘가. 근데 거기에서 부채꼴의 일부를 빼줘야지. 부채꼴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2분 r 제곱 파이 곱하기 45도니까 360분의 중심각. 이거를 빼주면 붉은색 부분의 절반. 그래서 최종 정답을 얘기하려면 우린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는 상황? 2배 이렇게. 여기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에서 요거 여기가 곡선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일단 구하고 거기서 부채꼴의 반을 빼주고 그걸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해서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끝.